오늘 제가 가져온 작품은 올해 3월 5일에 개봉한 영화 콘클라베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꽤 핫했죠. 네, 보신 분? 저희 집에 U+ TV인데 맨날 그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맞아요. 또 보려고 하니까 막상 또 주변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랬어요. 그 지금 OTT에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벌써요? 그렇구나. 콘클라베란 가톨릭에서 새 교황을 선출할 때 열리는 비공개 회의를 말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 영화는 바로 그 콘클라베라는 비밀스러운 회의가 주가 되면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이 영화가 되게 스포가 없이 보는 게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오늘 소개는 스포 없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토리를 제가 막 길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영화 아직 안 본 분들 걱정 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이야기는 교황이 선종한 직후부터 시작해요. 바티칸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 콘클라베를 소집합니다. 배경은 언젠가요? 현대입니다. 현대. 네. 그래서 여기 콘클라베 그 추기경 분들이 모이잖아요. 네. 교황 선출하러 모이는데 대기하는 시간에 막 스마트폰 보고 있고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인 로렌스 추기경은 콘클라베를 관리하고 주관하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이제 단장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교황의 선종 소식은 이 로렌스에게 되게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심장마비가 사망 원인이었어요. 아하. 근데 이 교황이 심장 질환이 있다는 사실조차 로렌스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로렌스 추기경은 교황이랑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되게 몰랐던 거를 좀 놀라워하면서 이제 교황의 장례를 준비하고 콘클라베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추기경들이 콘클라베를 위해 시스틴 성당에 모이고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이 시스틴 성당 안에서 오직 한 사람을 이제 새 교황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콘클라베가 시작돼요. 교황을 선출할 때 이 콘클라베에 참석한 추기경은 누구라도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아하. 이 콘클라베는 우리가 치르는 일반 선거처럼 후보자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이 회의에 참석한 추기경들 중에 개인이 표를 찍어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 형태예요. 모두가 후보이자 모두가 투표자네. 맞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이제 저 사람이 교황이 되겠구나 뭐 이런 주요 후보군이 암암리에 있어요. 그 주요 후보들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후보는 알도 벨리니 추기경이라고 해요. 가장 진보적인 후보고 여성의 사제 임명,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급진적인 개혁안을 내놓는 추기경이에요. 한 표 던질게요. 근데 이분은 사실 나는 교황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막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 이 사람은 교황이 되면 안 돼 하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보 쪽 추기경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걸 이제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후보자는 조지프 트랑블레 추기경이란 사람인데요. 중도 성향이고 사람들한테 좀 신뢰를 얻고 있는 것 같고 좀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 사교적이고 온화한 인물인데 이야기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야망이 드러나는 그런 분입니다. 숨기고 계셔. 그리고 세 번째 후보자는 조슈아 아데예미 추기경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추기경으로 오, 아프리카계예요. 네, 아프리카계 흑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다양성과 국제성을 이제 상징하는 듯한 그렇겠네. 존재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교황이 되면 최초로 이제 흑인 교황이 선출이 되는 셈이고 인종과 계급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럴 것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소개했던 그 알도 벨리니 추기경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해요. 보수적이시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추기경은 고프레도 테데스코 추기경인데요. 베네치아 총대주교이자 이제 전통주의 카톨릭 성향을 띠는 이탈리아인 추기경이에요. 강경한 보수 성향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이 우리 카톨릭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교회는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라틴어를 쓰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어느 시절에서 오셨어요. 그런 주장을 하고 타 종교와의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말하는 강견론자예요. 이렇게 총 4명이 현재 파파빌리라는 교황 후보로 여론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교황 후보들은 대놓고 선거 운동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서로 이렇게 막 눈치를 주고받고 또 연합도 있고 견제도 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로렌스는 콘클라베를 총괄해야 하는 단장으로서 사실 이 단장을 하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티칸을 떠나서 좀 더 낮은 데 임하고 싶어 했고 현재 자기 신앙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는 상태여서 네. 이 직을 맡고 싶어 하진 않았지만 교황이 이제 막 유언은 아니지만 여튼 자기한테 이제 맡겨진 임무이기 때문에 이 임무를 그냥 묵묵하게 이 과정을 잘 치러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로렌스가 교황이 사망 직전에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망 직전에 마지막에 만난 추기경이 있어요. 교황이 죽기 전에 매일 마지막에 만난 추기경이 있는데 그 추기경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뭔가가 뭐죠? 스포일인가요? 맞아요, 스포일입니다. 아하. 완전한 스포일은 아닌데, 근데 이게 완전 사실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고해성사를 거예요. 했으니까. 그런 사실을 로렌스가 들어요. 이 추기경이 추기경 직에서 박탈당했다는 교황이 죽기 전에 이 추기경을 해임했다, 파문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투표권이 없겠네요. 네, 근데 그런 증거는 없고 사실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이 콘클라베에 참여한 추기경들은 외부와 완전 단절된 상태로 회의를 치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콘클라베를 할 때 그 시스틴 성당에 보안을 되게 철저하게 해요. 뭐 유리창에서 유리 어떤 진동으로 도청이 되지 않도록 어떤 설치도 하고 창문도 다 가림막 이렇게 벽 같은 걸 다 막아버리고 그 휴대폰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정보 수집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여튼 그래서 로렌스는 하나둘씩 교황 후보들이 뭔가 속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콘클라베가 되게 단순하게 치러지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꾸만 이제 마음 한쪽에 의심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죠. 혹시 이 안에 교황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약간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로렌스가 좀 탐정 역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계속 조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죽은 사람은 있는데 사실 살인은 없고 뭔가 추기경들이 약간 용의자들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옛날 추리극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렌스는 이제 교황 후보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이제 계속 추리를 해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신의 뜻을 따르고 있는 건지, 정말 교황 자리에 어울릴 사람인지, 뭐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거를 찾게 됐고, 아까 정보 수집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로렌스한테 약간 맞선 것 같은 조력자가 있어요. 바로 이제 추기경 단의 부단장인 레이먼드 오멜리 문신열 부단장인데요. 네. 그 로렌스는 단장이고 이 사람은 분단장인데 이분은 이제 추기경은 아니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를 하진 않아요. 콘클라베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를 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렌스가 이 몬시뉴한테 어떤 조사를 계속 맡겨요. 이런 거 알아보고 와라 이런 식으로 조사를 맡겨요. 그래서 아까 한 추기경이 자격이 박탈당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그 추기경하고 교황만 있는 자리에서 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아닌 걸로 되는. 아닌 걸로 될 수도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어떻게 로렌스한테 주인공한테 갔어요? 알게 되냐면 콘클라베가 시작되기 전에 교황 옆에서 교황을 모시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약간 술에 취한 채 와가지고 이거 시작되기 전에 꼭 말씀을 드릴 게 있다 해가지고 그 추기경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런 거를 그 얘기를 교황이 자기한테 했다. 근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추기경을 파문할 때 자리에 같이 있었진 않지만 나중에 교황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그리고 그 교황이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게 이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로렌스가 그 당사자한테 그걸 얘기를 해요. 너 나한테 할 얘기 있지 않냐. 그 파문당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 또 알잖냐. 술 먹고 헛소리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사람이 음해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지 이런 의심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콘클라베가 셋째 날까지 이뤄지거든요. 이 콘클라베는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게 돼요. 네. 만장일치죠. 만장일치는 아니고 만장일치 아니었어요? 네, 이제 만장일치가 잘못된 아니더라고요.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한 사람이 있어야지 교황으로 선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 로렌스는 각각 후보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거 보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제가 아까 추리 같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이돌 서바이벌 같다. 아하.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닌데 당신의 픽은 당신의 픽은 누구인가? 뭔가 논란이 생기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영화가 되게 진지한 영화거든요. 네. 교황 선출하는 분위기가 엄숙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사이사이에 되게 유머가 있어요. 오. 웃음이 이렇게 퐁 하고 터지는 음모가 있는데 네. 그래서 억지서로는 되게 코미디가 아니라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간인데 콘클라베가 열리기 전날 이제 콘클라베를 막 시스타인 성당에서 준비를 하면서 로렌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이먼드 먼슈이놀 부단장이랑 시스티나 경당을 샅샅이 점검하고 뭐 도청기 설치 여부도 확인하고 보안 체계 점검하고 107명의 추기경 명단 최종 확인하고 막 이렇게 다 완벽해야 되니까 이런 걸 긴장 속에서 막 하고 있거든요. 서류에 코를 박고 막 일하던 레이 먼슈이놀이 지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지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그 로렌스 추기경이 신성모독하지 마시죠. 내일 추기경님들이 도착하면 진짜 지옥이 열립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치는데 되게 조용하던 극장이 막 여기저기 그냥 풋풋풋 웃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콘클라베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어느 순간에 그 로렌스는 아까 말한 레이먼드 문시뇨한테 급박하게 호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레이먼드가 무거운 얼굴로 로렌스한테 말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장님. 이렇게 말하니까 로렌스가 심장이 철렁 내려가는 거예요. 설마 추기경 중 누구 한 명이 돌아가시기라도 했냐고, 누가 죽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추기경이 한 분이 더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난 이게 그냥 피 타고 웃겼어.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냐고 이러는 게 너무 웃겼고 사실 지금 제가 말한 새로운 추기경이 한 분 더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명단에는 107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108번째 추기경이 이제 거의 콘클라베가 시작되어서 이제 문이 닫히기 전에 온 거예요. 네. 이거 진짜 큰일 아니에요? 명단 107명인데. 갑자기 어디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런 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거 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한 건데 매기가 나타났다. 나 그 들이치고 싶었는데. 진짜 들이치고 싶었어. 약간 타종교에 대한 모독일까봐 못 치고 근데 이게 있었거든. 내 생각이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콘클라베를 소개한 다른 유명한 방송들에서도 매기가 나타났다 이러더라고요. 나 지금 꼭 찾고 있었는데.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오염된 거 아니야? 다 똑같구나. 다 똑같아. 세상에. 진짜 세상에. 충격적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단순한 행정 착오거나 아니면 뭐 누락된 건가 했었는데 실제로 명단에 없는 사람이고 이 새로운 108번째 추기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예전에 과거의 교황으로부터 이제 임팩토레 로 이제 추기경에 임명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임팩토레라는 게 뭐냐면 비공개 의중 결정이라고 하는데 교황이 공개하지 않고 가슴속으로만 임명 사실을 간직하고 있는 뭐지 왜 그런 게 아주 필요하지? 이례적인 그 방식의 임명 그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새로운 인물이 그 수단 지역의 추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네. 쪽의 네. 추기경인데 그쪽이 되게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기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되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의중 결정으로 했구나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도 본인이 진짜로 추기경으로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서류가 없나요? 근데 나중에 그 몬시뇨리 그 서류랑 이런 거를 다 검증을 이렇게 합니까? 확인이 돼요. 그래서 교황이 이 사람이 어떤 걸 했고
뭐 어디 입국했고 나갔다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진짜 추기경이 맞구나 라고 검증은 됩니다. 이 비공개 인물도 되게 아까 제가 소개했던 4명의 추기경들 말고 또 다른 추기경인 거거든요. 다섯 번째 후보인가요? 네, 5번째 후보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말한다면 맞나요? 아무튼 뭐 중요한 인물이긴 네, 중요한 하죠. 인물이긴 합니다. 여튼 여기까지 그냥 영화의 스토리는 거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다 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뭐요? 교황이 선출되고 끝납니까? 네, 오. 연출되고 끝나요. 이 영화는 로버트 해리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해리스는 뮌헨, 폼페이, 고스트라이터 혹시 라이터예요, 라이더예요? 라이터예요. 라이터. 라이터. 어. 고스트라이터 혹시 유령 작가 아.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아니요. 오, 원장님 보셨군요. 피어스 브로스난인가? 그분이 나오는 유령 작가 영화 원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주드로도 나오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약간 역사랑 정치, 스릴러를 절묘하게 섞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콘클라베도 살짝 정치 드라마스럽기도 하고 약간 스릴러가 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영화 분위기가 좀 그렇기도 해요. 이 우리의 주인공 로렌스 추기경 역에는 랄프 파인즈, 해리포터의 볼드모터 네. 분이 이제 연기를 하셨고 되게 권력과 신념 사이에서 고뇌하는 추기경 역할을 보여주거든요. 4명 갈등을 표현하는 연기가 진짜 일품이에요. 연기 정말 잘했고 사실 여기에 연기자분들 모두 다 너무 연기를 잘해서 영화에 몰입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후보자 진보 성향의 추기경으로 나오는 알도 벨리니 역에는 스탠리 투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네. 킹스맨에서 약간 머리 살짝 없으신 분. 알 것 같아요. 네, 네, 안경 네. 쓰고. 맞아요. 안경 네. 쓰고. 그분이 맡았고 뭐 트랑벨레 추기경 역에는 존 리스고 근데 이분도 아마 검색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수녀님이 좀 주요한 역할로 한 분 나오시는데 아네스 수녀님은 이사벨라 로셀리니? 근데 아마 보시면 얼굴 보시면 좀 익숙한 얼굴일 거예요. 몇몇 연출된 샷들만 봤는데 되게 감각적인데요. 맞아요. 그런데요, 이 장면들이. 영화 진짜 미장센이 또 너무 좋아요. 미술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것 보는 재미도 있어요. 감독은 에드워드 버거러가 감독을 했는데 네. 서부전선 이상 없다로 아카데미 국제영화상을 수상한 감독이에요. 아주 옛날 영화. 영화네.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아주 옛날 영화예요? 옛날 영화 2020 몇 년 영화 아니에요? 정말? 다시 나왔구나. 2022년에 네. 다시 나왔구나. 이거 나 맞죠? 옛날 에드워드 영화라고 버거 생각했어. 맞아요? 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세 번째 영화예요. 세 번째라고요? 세 번째로 영화화 됐어요. 이 서부전선이 상없다 이게. 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그 한정된 공간에서 영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성당하고 또 마르타의 집이라고 그 추기경들이 이제 선거를 위해서 묵는 숙소거든요. 네. 교황의 거처이기도 했었던 곳인데 그렇게가 가장 큰 그냥 무대거든요. 근데 이 촬영이 실제 로마와 시스틴 성당 내부에서 찍은 게 아니라 네, 노렸어요. 찍은 게 아니라 그게 외부 촬영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재현한 세트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영화의 그 결말을 보고 나면 진짜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서 이런 영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랄까 그 영화의 여운이 되게 상쾌해요. 뭔가. 오, 상쾌하다고요? 네, 상쾌해요. 되게 신기해. 좀 전혀 예상하지 그쵸? 못한 그러게. 감상인데요. 네, 그리고 뭔가 밝아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갇혀 있는 공간에 있다가 해방이 돼. 이렇게 다 이렇게 막혀있는 탈출. 공간에 있다가 이제 교황이 선출되면 탈출하잖아요.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결말도 저는 되게 이렇게 좋았거든요. 언어는 다 영어죠. 영어인데 중간중간에 그 다른 나라 말 나와요. 왜냐면 각국에서 그러니까 왔기 그래서 때문에 실제는 어떤 언어를 쓸지가 되게 궁금하네. 프랑스어도 나오고 이탈리아어도 이제 각 지역의
추기경들이 쓰는 말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 재밌는 건 이제 추기경 분들이 식사를 이제 식당에서 다 같이 모여 할 때 아무래도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앉을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좀 이탈리아 쪽 그 이탈리아어 하는 분들끼리 모여 앉고 뭐 불어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 앉고 이런 식으로 앉아서 하더라고. 저 식사하는 짤을 봤는데 그 웃긴 게 옷을 다 벗을 수가 없으니까 위에 다시 가운을 입었어요. 아, 투명한 가운을 입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예, 예, 아. 추기경 옷을 입고 또 투명한 그 그러니까 미용실 아. 가운 같은 거를 이렇게 입고 밥을 먹는데 너무 귀여운 아, 거예요. 제작 의상은- 비하인드? 어, 예, 의상은 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미장센이나 네. 미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색감이나 이런 게 너무 화려하고 좋다고. 맞아요. 그때 누가 또 다들 추기경님 귀여우심, 방울토마토 같으심. 방울토마토. 그냥 빨개서 맞아, 빨간 거 이렇게 입고 있고 모자도 그런 걸 맞아, 이런 방울토마토. 동그란 약간 찐빵 같은 거 머리에 얹고 있고. 상영 중에 트위터에서 엄청 사람들이 콘클럽 이야기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어요. 어. 많이 뜨더라고.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종교와 네. 관련된 영화다 보니까 좀 너무 무거울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종교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건 그냥 소재로 좀 활용이 된 느낌이고 가톨릭은 이용당했을 뿐. 소재로 쓰였을 뿐. 아 그건 아닙니다. 아, 근데 그건 이게 아니고요. 다 적절하게 잘 섞인 것 같아요. 이런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없는 그 콘클라베가 치러지는 공간에 물론 세트긴 하지만 네네. 그걸 볼 수가 있는 재미도 있고 네. 왜냐하면 그 투표를 할 때 다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게 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종이에 이제 자기가 뽑고 싶은 후보를 이름을 쓰거든요. 그걸 써서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서 투표함에 넣는데 투표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 항아리 같은 통이 있고 그 위에 금색 접시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그 종이, 그러니까 투표지 용지를 올려서 그릇을 빼가지고 그릇을 약간 기울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거든요. 네네. 이제 이렇게 한 명 한 명 108명이 이거를 수동으로. 수동으로 그리고 아주 느릿느릿하게 그 약간 나이 있으신 남자분들이 이렇게 느리게 가서 엄숙하게 기도하고 이거 넣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제 그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누가 몇 명이 됐는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해서 누구 몇 명 하면 그거를 추기경들이 자기 자리에서 다 누가 몇 명이 됐는지 다 써요. 쓰더라고요. 그렇게 쓰고 이렇게 개표를 한 표는 옆에서 다른 분이 빨간색 실에 바늘로 해서 이렇게 꿰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로 다 꿰은 다음에 이게 선출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태우는 거예요. 오호.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도 그러게요. 좀 있어요. 그래서 선출이 안 됐을 때는 까만 연기가 나오고 맞아요. 선출이 되면 하얀 연기가 나와서 밖에서 그 사이를 알수 태우고 안 있다고 태우고 합니다. 왜 차이군요. 제가 영화 보면서 미장센적으로도 보는 게 좋았고 음악도 괜찮고 배우 연기도 좋고 스토리나 어떤 연출도 굉장히 그냥 깔끔하고 좋았고 또 좋은 대사들도 되게 좀 많이 나오고 유머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웃긴 부분이 피식피식 웃긴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좀 재밌고 했어요. 되게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콘클라베 첫날에 그 로렌스 단장이 이제 추기경들이 모인 시스티나 경당에서 이제 강론을 하거든요. 강론을 하는데 그냥 이제 평범하게 자기가 전날 이렇게 쓴 연설문을 갖고 와서 읽다가 이거 그냥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냥 자기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느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다양성이고 제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죄는 바로 확신입니다. 이 의심 없는 확신은 관용의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용이 필요하며 어떤 개인이나 세력도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저는 종교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냥 은연중에 생각해왔거든요. 근데 이 대사를 듣고 좀 한 대 맞은 기분이었던 게 확신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확신은 맹신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 영화 본 게 3월 21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아직
저희가 참 힘들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아직 그렇죠. 봄이 오지 않던 시절. 맞습니다. 지지부진하게 막 계속 기다리던 시기이다 보니까 그 확신이 위험하다는 말이 되게 많이 잘 와닿더라고요. 이 콘클라베도 교황을 선출할 때도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아야 된다고 말하는 추기경도 나오고 저희 일반 정치 선거에서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진짜 약국님 말씀처럼 신념에 완전히 확신하는 사람들이 맹신으로 가는 아주 위험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축소판 같은 느낌이 들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또 그거예요. 저희 실제 정치판은 되게 막 난잡하잖아요. 진흙탕 싸움. 진흙탕 싸움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추기경들이잖아요. 아무리 막 보수적이고 뭐 어떻든 해던 간에 하느님을 섬기고 낮은 곳에 임하려고 하는 추기경들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설득을 하고 뭐 얘기를 하면 잘 이렇게 받아들여요. 막 진흙탕 싸움까지 안 가고 누군가가 맞는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그게 최대한 네. 열린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나 보네요. 네 맞아요. 사실 이게 너무 시기적절하게 가져오신 게 그러게요. 얼마 전에 교황 선정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콘클라베가 다음 달 6일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영화를 좀 보고 난 이후라면은 그런 게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저희도 선거를 앞두고 있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가 정말 막 엄숙하고 진지하게만 한 게 아니고 약간 추리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저희 청취자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쿠팡 플레이, U+ 모바일 TV, 애플 TV, 웨이브에서 단품으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결제로. 구독이 아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화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직 영화관에 있어요? 네, 있어서 저는 영화관에서 보는 거 추천합니다. 네. 왜냐면 소리, 음악이나 이런 공간감이 영화관에서 보는 게 더 재밌으실 거예요. 이어지는 75화 3부에서는 약공이 소개하는 게임 그랬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